갤럭시 S21부터 S22까지 2년간 유저들의 뒷목을 잡게 했던 갤럭시 기본 모델, 이번에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래가고 또 가장 잘 찍히는 폰이 되었습니다. 광고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실제로 사용해본 후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달 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게 바로 퍼포먼스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 몇 년간 갤럭시 S 시리즈, 특히나 작은 모델의 경우는 발열과 퍼포먼스 저하, 그리고 배터리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떨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모든 부분에서 더할 나위 없을 정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GPU의 성능을 측정하는 3D 마크 테스트에서 갤럭시 S23은 S22 울트라 대비 약 40%, 심지어 아이폰 14 프로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요.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스테빌리티 테스트에서도 S22는 세 번째 루프에서 점수가 반토막이 나는 반면에 S23은 서서히 하락을 하면서 유지력 면에서도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CPU의 성능을 측정하는 긱벤치 테스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S23의 싱글코어 성능은 전작 대비 17%, 멀티코어 성능은 전작 대비 34%가 상승하면서 절대적인 성능도 향상이 됐고요. 10번을 연속으로 돌려본 테스트에서도 S22는 점수가 들쑥날쑥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S23은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퍼포먼스와 관련해서는 흠잡을 게 딱히 없을 정도로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충분히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S22를 1년 넘게 사용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급발진처럼 발생하는 버벅임이었거든요. 심할 때는 앱을 열고 닫을 때, 그리고 스크롤할 때도 버벅임이 있었는데 S23은 절대적인 성능과 함께 안정성까지 개선되면서 이런 버벅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퍼포먼스는 만족을 하는데, 그럼 발열은 어떨까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배터리와 디스플레이까지 교체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발열의 경우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최고 온도는 오히려 S23이 약간 더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S23이 확실히 발열이 더 적고 쾌적한 것 같다. 근데 왜? 그 이유는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3D 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보면 S22는 초반부터 온도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S23은 온도가 서서히 오르면서 최고 온도까지 도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폰을 가지고 막 몇 시간 동안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웹서핑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고 껐다가 카톡이 오면 답장하고 껐다가 인스타도 몇 분 하고 유튜브도 좀 보고 뭐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S22는 초반에 발열이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조금만 사용을 하더라도 와, 왜 이렇게 뜨거워? 하는 불쾌함을 체감하게 되는 거고요. 반면 S23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뜨거워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더 쾌적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신형 칩셋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탑재된 베이퍼 챔버가 그 역할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번 갤럭시 S23은 배터리 사용 시간도 개선이 있었는데요. 두 기기의 전력 사용량을 비교해보면 긱벤치 테스트에서 S22는 5.3W, S23은 6.1W로 S23이 CPU에서는 약 15%의 전력을 더 소모했지만 3D 마크 테스트에서는 S22가 10.3W, S23은 8.3W를 소모하면서 GPU의 전력 효율이 상당히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배터리 용량도 200mAh 늘어나면서 화면 켜짐 시간은 8시간에서 9시간 정도가 꾸준히 나와주더라고요. 그리고 대기 상태에서 배터리가 얼마나 빠지는지 요것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S22는 시간당 1% 약간 넘는 속도로 소모되는 반면에 S23은 시간당 1% 미만의 배터리만 소모하면서 무려 4일 넘게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배터리 사용 시간 때문에 기본 모델 선택을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는 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갤럭시 S23에는 UFS 4.0이 탑재되면서 저장 장치 속도도 S22 대비 상당한 개선이 있었고요. 램 용량 자체는 8기가로 이전 모델과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LPDDR5X에 더 빠른 메모리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업데이트할 때 혹은 새로운 앱을 다운받을 때 속도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설치 속도만 비교해보면 3배 이상? 정말 빠릿빠릿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 몇 년간 갤럭시를 보면서 내실을 조금 더 다졌으면 좋겠다, 기본기에 조금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용하면서 비교해보니까 저는 S23이 딱 그런 요구에 들어맞는 기기가 된 것 같아요. 그의 넘치는 자신감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디자인을 살펴보면 이번 갤럭시 S23은 전작이었던 S22 대비 변화가 크지는 않은데요. 개인적으로 작년 S22 디자인이 그립감 면에서는 가장 완성형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울트라와 달리 동글동글한 모서리 마감은 어느 부분을 잡고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고, 아이폰과 다르게 측면에도 약간의 공유를 주면서 실제로 쥐고 사용할 때 가장 편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카메라부도 S22의 컨투어 컷 디자인을 계속 사용해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면 너무 일을 안 한 것 같긴 하죠. 어찌됐든 디자인적인 변화는 거의 없지만 전후면에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가 탑재되면서 이전보다는 내구성이 좋아진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168g으로 이전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은 칭찬할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면을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6.1인치로 이전작과 동일하지만 스펙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부분은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가 울트라와 동일한 1750니트로 변경됐다는 점입니다. 사실 실내에서만 사용할 때는 1300니트나 1750니트나 뭐 별 차이를 느낄 수는 없어요. 근데 요즘에 야외 활동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봄이기도 하고 또 커플들이 막 벚꽃 보러 다니기도 하고, 이런 야외에서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밝기가 확 올라가다 보니까 시인성이 확실히 좋아졌고요. 해상도는 풀 HD에 인치당 픽셀 수는 425, DCI P3 세경역까지 지원하면서 이 정도 사이즈 폰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품질의 디스플레이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생김새는 똑같은 스피커, 저음부가 상당히 많이 개선됐고요. 또 S22에는 탑재되지 않았던 듀얼밴드 GPS까지 탑재되면서 이론적으로는 보다 정확한 위치 측정도 가능해졌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도 프로 모델에만, 애플워치도 울트라에만 달려있는 게 S23 기본 모델에도 탑재가 된 거죠. 갤럭시 S23의 카메라는 트리플 렌즈 구성으로 1200만화소 초광각, 5000만화소 광각, 1000만화소의 망원 카메라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스펙적인 부분만 보면 S22와 거의 똑같은데 새롭게 탑재된 스냅드래곤 8 젠2의 프로세싱 덕분에 몇 가지의 개선점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사용에서 유용하게 쓸만한 게 드디어 8K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해졌다는 점이에요. 스마트폰에서 8K? 솔직히 그동안은 요거 기믹으로 넣어놓은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S23의 8K 30프레임 촬영은 평상시에도 자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일단 30프레임이다 보니까 끊기는 느낌 없이 부드럽게 촬영할 수 있고요. 4K 비디오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디테일이 훨씬 더 살아있고, 갤럭시 특유의 약간은 과한 샤픈이 좀 빠진 것 같은 자연스러운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파일 용량도 4K 영상 대비 약 2배밖에 차이 나지 않아서 8K인 것 치고는 꽤나 효율적이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4K 30프레임 영상은 영상의 품질이나 손떨림 방지 모두 굉장히 준수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영상의 특정 부분이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가 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특히 실내에서 촬영할 때가 조금 더 심한데, 영상 촬영을 강조한 S23 시리즈인 만큼 삼성이 빠르게 개선해서 업데이트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까지 비교를 해보면 S22와 같은 센서를 사용했지만 색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S23이 조금 더 따뜻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디테일은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50메가픽셀로 찍은 사진을 보면 S23이 글자의 표현이나 텍스처의 질감, 그리고 노이즈를 깨알 만큼 더 잘 잡아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이폰 14 프로와 비교해도 퀄리티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과 갤럭시 사진은 사실 취향 차이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갤럭시 S23을 약 2달간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S23 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개선된 모델이 바로 이 S23 기본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을 해보면 많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 정도 사이즈를 플래그십으로 이만큼 잘 만들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성은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제 생각일 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려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따봉도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